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5일 보내주신 시장 데이터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증권 시장 데이터랑 또 부동산 뉴스 기사,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분석한 노트인데요. 미션이 아주 명확해 보여요. 주식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내렸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100억이 넘는 현금 거래라는 뜨거운 소식이 들려왔죠. 이 완전히 다른 두 신호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같은 날 같은 경제권 안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온도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마치 한쪽에서는 겨울 코트를 꺼내 입는데 다른 한쪽에선 반소매 셔츠를 입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이질적인 두 현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풀어보죠. 먼저 찬바람이 정말 쌩쌩 불었던 주식시장부터 들여다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IT,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목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시장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힘을 못 썼어요. 이게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장 큰 요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 종목들이 약했는가 하는 그 배경인데요. 바로 AI 관련 과열 논란이랑 미국에서 시작된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우려가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AI 밸류에이션 재평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라면 무조건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왜 갑자기 이런 우려가 나온 거죠? 바로 그 점이 시장의 변덕스러움이죠. 그동안 AI가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 슬슬 시장 참여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로 당장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그 수익성을 너무 앞서간 거 아니야? 하는 뭐랄까 합리적인 의심이 고개를 든 거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 불똥이 우리 시장의 관련주로까지 튄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뜨거웠던 파티가 끝나고 이제 슬슬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인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IT주만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건설주도 상황이 꽤 안 좋았던데요? AI랑 건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데 이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건 또 다른 축의 걱정거리 때문입니다.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예요. PF 리스크, 이거 정말 시장의 단골 걱정거리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이게 부각된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단골손님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더 크게 다가온 이유는 이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구체적인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PF라는 게 결국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리는 높고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오르니까 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막상 아파트를 다 지었을 때 이게 잘 팔릴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복합적인 불안감이 터져 나오면서 현대건설이나 DLENC 같은 대형 건설주들마저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된 겁니다. 쪽에서는 현실적인 자금 문제, PF를 걱정하고 시장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돈의 흐름, 즉 수급은 어땠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역시나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들은 리스크가 감지되면 일단 팔고 보거든요. 이날도 어김없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직접적으로 끌어내렸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간역이 싸졌을 때 사자는 심리로 일부 주식을 사들이긴 했어요.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에 나선 건데 아쉽게도 거대한 매도 흐름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고 전반적으로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거대한 매크로 이슈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분위기였군요.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다르게 움직인 경우는 없었나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야죠. 시장 전체가 파랗게 질려 있을 때 홀로 빨간불을 켠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이야기입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 있었죠. 이마트가 신세계푸드를 상장 폐지시킨다는 소식,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줬나요? 네, 이건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인 사례라 아주 중요해요. 이마트가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사들여서 비상장 회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보다 훨씬 높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와, 그럼 신세계 푸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돈을 벌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세계 푸드 주가는 그 프리미엄 가격 근처까지 말 그대로 수직으로 급등했어요. 시장이 얼마나 빠지든 AI를 걱정하든 PF 리스크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해요. 시장 전체로 누르는 거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특정 기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가치 제한, 즉 우리가 이 가격에 무조건 사줄게 라는 약속은 그 자체의 중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자체의 중력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이요. 이건 혹시 오늘 우리가 다룰 또 다른 뜨거운 이슈와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시적인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뜨거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115억 원짜리 거래라니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네, 115억 원. 그것도 전액 현금 거래라고요?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모두가 금리 걱정, 경기 침체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100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이 오늘 분석의 두 번째 핵심이죠. 12월 15일자 부동산 뉴스에 따르면 압구정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이 거래가 신고됐어요. 이건 주식시장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주식시장이나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강남권 초고가 주택이라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봐라, 부자들은 먼저 움직인다. 드디어 집값이 다시 폭등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요. 마침 자료를 보니까 11월 전국 집값 지수도 소폭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1월 전국민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소폭 반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압구정의 115억 현금 거래를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건 시장 전체의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라기보다는 특정 지점만 활활 타오르는 열점, 핫스팟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열점이요? 그럼 그 열점은 왜 생기는 건가요? 일반 시장과 분리해서 움직이는 특별한 동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압도적인 재건축 기대감입니다.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은 지금의 낡은 아파트를 산 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들어설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죠. 둘째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초고액 현금 보유자의 존재입니다. 잠깐만요. 그 초고액 현금 보유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리 인상 같은 거시 경제 지표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냥 다른 세상의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주택담보대출금리 1%가 엄청난 부담이지만 이들에게 115억 원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어요. 주식 일부 팔아서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옮겨놓는 것처럼요. 아, 마지막 셋째는 강남 핵심 입지라는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압구정을 대체할 곳은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 가격을 지지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중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 신세계 푸드 사례처럼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건설 부동산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이요. 정리해보자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건설사들의 단기적인 PF 리스크를 걱정하며 주식을 내다 파는데 부동산 시장의 초고액 자산가는 바로 그 건설사들이 미래에 지을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거액을 베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 모순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시장이 동일한 섹터를 두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이유, 그건 자산을 평가하는 시간의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의 건설주는 금융 리스크와 원가 부담이라는 현재와 단기 미래의 현금 흐름을 즉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영해요. 투자자들은 당장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위험은 없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당장의 건강 상태를 보는 냉정한 현실주의자에 가깝군요. 정확해요. 반면 압구정의 11억 거래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이상주의자의 관점에 가깝죠. 이 매수자는 당장의 건설사 재무 상태나 원자재 가격보다는 미래에 완성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거예요. 즉, 주식시장은 단기적 현실의 그림자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 기대의 빛을 보고 과감하게 움직인 겁니다. 와... 같은 대상을 두고 한쪽은 폭풍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무지개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이 복잡한 신호들을 마주한 당신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네,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4가지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IT 반도체주에 관한 거예요. AI 버블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관련 주식 비중이 너무 크다면 위험 관리를 위해 비중을 일부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계란을 AI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셈이죠.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가장 해석이 복잡했던 건설부동산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는 정말 지뢰밭 같기도 하고 기회의 땅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압구정 사례처럼 강력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특정 종목이나 그런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는 관련 뉴스나 공시에 따라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 계속 주목해야 해요. 아, 그쪽은 주목하고. 네, 반면 자료에서 지적된 것처럼 PF나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기업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건설주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입니다. 돈의 흐름 자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바로 수급 동향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약할 때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주식을 파는지 아니면 매도세가 잦아드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의 자금 흐름이 대형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큰 물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쳐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쉬우니까요.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부동산 뉴스 해석법입니다. 압구정 같은 초고가 거래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국지적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이런 자극적인 뉴스 하나에 흔들려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월간 통계 지표처럼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함께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오늘 분석을 요약하자면 2025년 12월 15일의 시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특정 자산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공존하는 아주 흥미로운 날이었네요. AI 버블과 PF 리스크라는 현실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주식시장의 차가운 이성과 재건축이라는 아득한 미래의 빛에 거액을 투자하는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욕망이 정면으로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극명하게 엇갈린 신호들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의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은 경제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일까? 아니면 소수의 특정 계층과 특정 자산에만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데이터들을 깊이 들여다본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